네, 타세요 수익버스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을 모르겠는 이 도로 상황에서도 수익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합니다.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수보다 더 빠르게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거 먼저 짚어볼게요. 지난주에 탑승한 로보티즈가 오늘 또 빠르게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다시금 좀 높여 잡아볼까요? 맞습니다. 오늘 뭐 사실 로봇뿐만 아니라 사실 코스닥의 이제 핵심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액티브에 편입된 종목들 중심으로 사실상 코스닥의 상승과 또 이제 코스피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 결국 코스닥 액티브에 포함되어 있던 그 안에 핵심 중에 핵심이 결국 이제 로봇 섹터고 또 로봇 안에서도 로보티즈가 결국 이제 합산해서 지금 비중을 한 4.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과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액티브 ETF 상품에 로보티즈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좀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장중에 뭐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또 하필 또 노란보트법 시행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로봇 섹터들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흔들림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사실 가장 로봇 섹터의 가장 대표격인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로봇 기업들의 본격적인 양산과 그리고 물류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결국 이제 로봇들을 양산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술력이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 그래서 밸류체인의 가장 정점에 있는 로보티즈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부선 다이맥스에도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과 또 상반기 안에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6만 원은 가볍게 돌파를 해서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28만 7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2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2차 목표가로 28만 7천 원으로 다시 상향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잘 간다면 우리가 또 새롭게 탑승해야 될 버스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새롭게 탑승할 버스들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 역시도 빨간 노선인가요? 네,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네. 빨간 노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에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요. 첫 번째 버스, 빨간 버스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역시도 빨간 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을들을 좀 들러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에너지 자금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체가 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ESS 마을 그리고 이제 태원강 풍령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은 원전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떠나볼 마을은 원전입니다. 그럼 원전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탈 버스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원전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좀 네. 새로운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044490 태웅이라는 종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탑승할 버스 태웅이고요. 044490 버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우리가 탑승을 하고 있는데 버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간 버스라서 과연 함께 해주실지 네.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지만 아직은 좀 비어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시세가 더 이제 분출되고 있어서 거의 뭐 23%, 음. 24%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트럼프가 거의 종전에 가까운 발언이 나와주면서 오늘 양 시장에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끝나고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태움 같은 경우는 경쟁에 있는 단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플랜트 그리고 원전의 다양한 전반 산업에 들어가는 변조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풍력향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40에서 50%가 되고 그래서 해상풍력 플랜지뿐만 아니라 조선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바로 태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단조품과 그리고 원전에 들어가는 단조품을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다른 에너지 기업들 대비해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제 코스닥 액티브에 편입된 기업들이 정말 강한 시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전혀 좀 예상을 못했던 기업들이 편입됐을 때 그 비중과는 상관없이 강력한 시세가 들어와줬는데 삼성자산운용사 코스닥 액티브에도 1.23%의 비중으로
태용이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태용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모멘텀으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던 찰나에 다시 한번 코스닥 액티브에도 편입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다음 주에 또 하나에서 저 플러스 액티브 또 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태용이 또 편입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SMR 관련된 주기기용 일부 단조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지금 체코에도 지금 2기에 캐스크를 공급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크 같은 경우는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체코에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2기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5기를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원전 기업과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도 태웅이 다시 한번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에너지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투트랙으로 에너지 미스 정책에 더욱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에 들어가는 단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태웅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점목 선정해 봤습니다. 네, 태용이 지금 1% 넘게 올라가면서 우리 승객분들 대거 탑승을 해줬는데요. 5만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서 살짝 무섭다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괜찮나요? 사실 뭐 시세가 좀 많이 분출되고 있고요. 이제 원고 보내고 나서 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게 또 분할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액티브에 편입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5만 5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용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5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환승을 하러 가야 되겠죠. 이번 역시도 빨간 노선으로 갈게요. 네, 이번 네. 역시도 당연히 빨간 버스로 네.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질문을 하려다가 네.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들러볼 마을들 어떤 마을들일까요? 억지로 파란 버스를 끌고 오려고 해도 네. 좋은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 강하게 올라가줘서 어쩔 수 없이 빨간 버스를 계속 탑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떠날 마을은 지금 이제 액티브에 편입되어 있는 핵심 마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오늘은 로봇 마을로 힘차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로봇 마을로 떠나볼 텐데요. 앞서서도 로보티즈를 살펴봤는데 3월 달은 이제 다시 로봇주가 달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로봇주가 사실 3월 초부터 좀 달렸어야 됐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로봇 관련된 지금 이제 컨퍼런스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 오늘 노란보트법이 시행되기도 했고요.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도 핵심 또 키워드가 또 로봇 공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주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로봇 관련된 핵심 기업을 오늘 픽해 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승할 버스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319 400번 현대 무벡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탑승할 버스 현대 무벡스고요. 319-400 버스입니다. 버스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워낙 기사님이 또 로봇주 네. 좋은 버스들 탑승을 해주셨는데 우리 승객분들 가득 계시네요. 맞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제 로봇주들 로보티지에 이어서 좀 후속주로 한번 끌고 와 봤고요. 그 안에서 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 중심으로 한번 들고 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지와 SPG 같은 경우도 로봇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물류 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매년 실적 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2024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2025년도 그리고 올해의 어떤 실적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 현대무벡스다. 특히 물류 자동화 매출 비중이 한 77.5%가 되는데 사업의 대부분이 사실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에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그룹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아니라 현대그룹 계열사로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분사 설립된 기업이고요. 2019년도에 분사되어 설립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물류 자동화뿐만 아니라 로보틱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 이동 로봇인 AGV부터 시작해서 설계, 제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물류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도 꾸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정말 구조적인 성장세와 그리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뭐 타이어 그리고 2차전지 업체, ESS, 가공 그리고 K뷰티, 뭐 물류 자동화에 대부분 다 현대무벡스의 자동화 솔루션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리온 진천 물류센터에도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물류센터에 이어서 한국 콜마에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타이어에도 현대무벡스의 자동화 솔루션이 공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럽의 유럽 상위 업체들과도 물류 자동화 입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유럽 쪽의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 현대무벡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대무벡스의 고객사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현대무벡스라고 해서 현대차 그룹주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범현대가 기업이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에도 공급하고 있고 CJ, 대한통운 그리고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에도 현대무벡스의 대부분 주요 거래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도 당연히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이 정말 기대가 되고 실적으로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면서 원청 교섭 관련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어떤 파업을 해도 실제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또 제조업체들 그리고 이제 물류업체들이 앞으로 대규모 자동화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 솔루션을 공급하는 현대무벡스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에 편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코스닥 액티브에 편입되는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코스닥 액티브의 특징상 펀드 매니저들이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을 편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제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절대 반지가 아니라서 결국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결국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함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 150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현대무벡스 같은 기업과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까지 같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현대무벡스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이제 더 빠르게 달려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전고점에 비하면 지금 좀 느린 속도인데 그렇다면 편안하게 탑승을 할 만한 자리일까요? 맞습니다. 좀 편안하게 탑승할 자리이고요. 최소한 이제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최근의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봤고 일단 편안하게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도 오늘도 기사님의 다양한 전략들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일도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과 그리고 태움 그리고 BHI 같은 핵심 기업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전일 소개했던 종목들이 오늘 거의 두 자릿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액티브뿐만 아니라 결국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목해야 될 전략들 우리 기사님과 함께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